데이터 분석 입문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완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인구 데이터 준비를 좀 하고요. 지역의 연령별 인구 데이터 분석을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그 mois.go.kr에 들어와서 인구 데이터를 좀 준비하고 우리 동네 연령별 인구 구조 시각화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학습을 한 이후에는 행정안전부에 인구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받는 데이터는 두 개를 내려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나이 관련된 거, 하나는 성별과 함께 나이가 있는 두 개의 파일을 내려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정 지역의 연령별 인구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표준 입력으로 받은 지역의 연령별 인구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구 데이터를 내려받는 준비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이 mois.go.kr에 들어가시면요, 이거 내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에 정책 자료를 클릭하시고 이 왼쪽에 통계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화면은 제가 캡처를 할 때 화면하고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 화면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키워드는 거의 유사하니까 여러분이 이 키워드를 보고 한번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화면에서 이 연령별 인구 현황을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연령별 인구 현황과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이 통계표를 쫙 보시면 여기에 많은 조건을 쓰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조회 기간은 그냥 여러분이 선택하는 하나의 월을 선택하시는데 가장 최근의 월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파일을 두 개 내려받을 건데요. 맨 처음에는 이 구분을 개로에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이 모양이랑 기본적인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정렬 순서 이건 아마 똑같을 것 같고요. 이게 다를 것 같아요. 이 연령 단위 구분을 일세로 바꾸세요. 이걸 일세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남녀 구분을 체크해야지 하는 거예요. 이 개를 체크를 해달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 연령 구분은 0세에서부터 100세 이상. 자, 이렇게 하면 0세에 몇 명이고 1세에 몇 명이고 이게 100세 이상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읍면동의 지역에 대해서 이 데이터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읍면동을 꼭 클릭하시고 여기서 CS 파일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일을 내려받았으면 내려받은 파일 이름을 바꾸세요. 뭐 간단하게 ag.comma.value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을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실 동일 폴더에다가 갖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인 ipynb 소스 파일과 이 ag.csv 파일이 동일 폴더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내려받은 ag.cs 파일의 내용을 잠깐 보면 이래요. 맨 왼쪽은 행정구역이에요. 첫 칼럼. 자, 그 다음은 두 개가 총 인원수가 나옵니다. 이 둘을 보면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요 오른쪽에 있는 모든 거의 합이에요. 두 개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덱스로 보자면 3번. 여기서부터 0세예요. 1세, 2세, 3세 이렇게 0, 1, 2, 3, 4에서 100세 이상까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이 인구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에 영유아가 가장 많을까? 어느 동네에? 우리 동네에 많을까? 다른 동네에 많을까? 아니면 어느 동네가 가장 고령화되었을까? 또 어느 동네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연령은 몇 살일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 동네에. 또는 내 또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력을 얻을까? 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을 답할 수 있는 분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러한 거를
정의할 때 그럼 과연 영유아는 뭐야? 고령화는 뭐야? 이런 거를 좀 더 세분화되게 디파인이 되겠죠. 아마도 이런 영유아라고 하는 거는 아마 사회학적으로 그냥 우리 사회적으로 정의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6세 미만인가? 막 그럴 거예요. 6세 미만인가? 5세 미만인가? 그래서 뭐 6세 미만인 유아 수를 찾아보면 되겠죠. 근데 그게 그냥 절대적으로 가장 많은 데를 찾을지 아니면 비율적으로 영유아가 많은 걸 찾을지 이런 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령화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도 그럼 고령화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는 거죠. 이것도 저는 안 찾아봤지만 고령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정의가 있을 듯 합니다. 뭐 60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고령화라고 하면 60세는 너무 낮으면 한 65세나 70세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 대한 정확한 디파인을 하고 이러한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하는 순서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요.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데이터를 읽어와야겠죠. 자, 그리고 전체 데이터에서 한 줄씩 반복해서 읽어옵니다. 자, 항상 파일에서 읽어오는 거는 이게 토탈이라고 보면은 이 행별로 뭔가를 처리해야 돼요. 행별로. 자, 우리 동네에 대한 데이터인지, 우리 동네에 대한 걸 파악하고 싶으면 도대체 어느 행이 우리 동네를 표현하고 있는지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보면은, 아까 보면은, 아까 여기 인덱스 3번부터가 영세라고 했는데, 그럼 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가져올 거냐? 그 다음에 저장된 연령별 인구수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적정한 시각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처럼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계산을 수행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내려받은 거는 age, separate value예요. 근데 하나 더 내려받을 겁니다. 젠더라고 하는 걸 내려받을 건데요. 자, 앞은 동이라고요. 요번 두 번째도 여기를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검색을 할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자, 동일한 기간을 선정하시고요. 동일한 기간. 대충 요거는 최근 한 달을 선택을 하세요. 월간으로. 자, 그리고 여기 구분에서 남녀 구분을 체크하시고 개를 빼세요. 개를 체크해줘하고 남녀 구분을 선택하세요. 아마 처음에는 둘 다가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개만 해제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1세 똑같이 100세 이상, 0에서 100세, 1세로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를 전체 읍면동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CS 파일 다운로드 해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나오는 거 대화 박스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젠더라고 내려받은 거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파일이 젠더라고 내려받진 않아요. 다른 이름으로 내려받게 되는데 그 파일 이름을 gender.csv 파일로 내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젠더를 가지고 코딩할 때는 gender.csv 파일과 내가 코딩을 하는 ipy mb 파일이 동일 폴더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파일이 뭐라고요? ag. separate value 그 다음에 gender. separate value.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거를 코딩하겠다. 그러면 이제 ipynb. 자,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을 동일 폴더에 갖다 놓고 얘를 코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 코딩할 때는 여러분이 파일 네임을 쓸 때 그냥 파일 네임에다가 ag.csv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파일을 다른 폴더에 갖다 놨다고 한다면 코딩을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오류가 나요. 절대 패스를 쓰든지 상대 패스를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그게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무조건 동일 폴더에 놓고 코딩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내려받은 gender.comma_separate_value 이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B에서부터 CG까지는 남성 인구 데이터 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아까 본 것처럼 행정구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탈이 2개가 나와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0세 남자, 1세 남자, 남자가 먼저 쭉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오냐? 100세까지 나와요. 100세 이상 남자까지. 자, 그리고 나서 다음부터 여성인데 여성 토탈이 2개가 나와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0세 여성. 그래서 0세 100세까지가 이 열이 칼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잠깐 나오는 거 보면요. 여기가 남자 100세까지잖아요. 여기가 여자 총인구수, 또 여자 총인구수. 요 헤더 이름은 조금 다른데 얘는 총인구수고 얘는 연령 구간 인구수라고 나와요. 근데 값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요 수는 이 오른쪽에 끝까지를 더한 수예요. 근데 보면은 요거는 어디까지의 토탈 수죠. 그러니까 이건 뭐 서울특별시, 근데 서울특별시의 세분화된 행정구역이 밑에 쭉 나옵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이 내려받은 데이터를 인덱스와 관계해서 알아보면 이래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면이 나오고 이게 인덱스로 보자면 0변이에요. 그 다음에 총인구가 2번 나온다 그랬어요. 1번, 2번. 자, 0세부터 시작하는 남성 0세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이게 인덱스로 보자면 3번이에요. 3번. 그 다음에 1세에 해당하는 게 4번. 이게 그래서 103번까지 이게 나와 있고요. 103번이 남성 100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04번이 총인구. 여자 총인구예요. 2개가 나오고 그래서 이 2개는 별로 안 쓰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게 103번이면 106번이네요. 106번부터 여성 인구가 206번까지 있는데 이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쓸 때는 106번서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 쓸 때는 어차피 써야 될 것 같아요. 3번부터 104번까지 이렇게 써야 되죠. 104번을 써야 103번까지를 참조할 수 있죠. 그리고 106번부터 끝까지 이 뒤는 굳이 기술을 아시지 않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밑에 거는 왜 또 그러느냐? 이거는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내가 뺄 때는 마이너스 1로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01, 마이너스 100인데 뭐 일단은 우리는 이 양수 가지고 처리할게요. 양수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동네 인구 구조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 폴더를 하나 딱 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연습할 때도 항상 C나 D나 드라이브 딱 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한다. 그럼 뭐 데이터 어널리시스 뭐 이런 식으로 폴더를 딱 만든 다음에 이 폴더 하부에다가 CSV 파일, ag.csv 파일 준비를 하시고요. 자, 소스 파일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원하시는 대로 파일 네임을 정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께 제공드리는 소스는 아마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차수를 이렇게 제가 표현해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정하게 파일 네임을 정하고 코딩을 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인구 데이터 파일, ag.cs 파일 읽어서 한 줄씩 표현하는 코드를 보자. 자, 우리 반절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파일 오픈에다가 놓고요. 여기 R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빠져있네요. 빼도 상관없어요. 다만 인코딩은 꼭 넣어달라. 이거를 빼도 일반적으로는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플랫폼이 맥이라든가 리눅스라든가 이런 거면은 꼭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하시더라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아나콘다를 쓰시면 이거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코딩 이퀄 CP940을 써달라라는 거고요.
참고로 CP949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한글 인코딩을 지원하는 코드 표현이에요. 자, 콤마 서퍼레이트 밸류 리더 F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오시고, 그러면 데이터라고 하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내가 파일을 읽어온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근데 여기 실제 파일이 있잖아요. 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게 뭐라고요? 이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는 요 부분이 오픈이고요. 실제 이 리더를 통해서 이 객체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for row in data 이러면 계속 요청하는 것처럼 첫째 줄을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다 갖다 놔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갖고 처리하면 되는 거죠. 요 코딩이 오고요. 갖고 온 대로 계속 행을 출력하면 모든 행이 다 출력이 되겠죠. 모든 행이.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가 다 출력이 돼요. 꽤 많긴 하는데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지고 하시게 되면 중간에 알아서 지가 줄여서 안 보여주는데 좀 불편한 게 이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그냥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을 가지고 하시면 중간에 다 나와서 좀 복잡해요. 중간에 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검색에서 활용되는 한번 봤죠? in을 다시 한번 볼게요. in 뒤가 전체고요. 요 안에 문자열이 있는 걸 이렇게 검색을 하면 true가 나와요. 자, 신도림이 여기 있잖아요. 뭐 뒤에 뭐가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부분이 있으면 검색이 됩니다. 1153, 1153 검색이 되니까 true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해놓고 이거 검색한다. 이러면 여기 연달아 나온 딱 요 부분이 없잖아요. 이건 이거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건 false예요. 요거를 잘 활용하면은 쉽게 어느 문자열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걸 검색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인 연산자를 활용해서 우리 동네의 인구수 데이터를 출력하는 건데요. 그냥 특정한 동네 이름을 박았습니다. 코드 안에다가. 만약에 로우 제로, 맨 처음이 행정구역이잖아요. 그 행정구역 안에 신도림이 있으면 출력해달라. 자, 그렇게 했더니 신도림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신도림동, 전국에. 신도림이 들어가 있는 건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 개면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뿐이 없어서 우연하게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도림동, 행정구역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게 토탈이죠, 토탈. 토탈 두 개, 여기서부터 영세예요. 그러면 신도림동은 지금 A지니까 영세가 몇 명이다? 274명이다. 올해 태어난 애가 274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00세 이상이 4명이에요. 신도림동에 100세 이상이 4명 살아요. 이건 A지니까 남녀 구분이 없죠. 다 토탈 남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인구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앞에 아까 보면 데이터에 이렇게 보면요. 맨 꼭대기 첫 번째 행이 각 열에 대한 제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요걸 따로 하나 읽어서 헤더에 저장할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next 해가지고 헤더에 저장하고 그거를 출력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죠. 행정구역. 2021년 11월 걸 받았을 때는 개 총 인구수, 개 연령인간 인구수 이 두 개 값이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0세, 1세 해가지고 쭉 해서 100세 이상까지 나옵니다. 자, 문자열 자료형을 정수 자료형으로 변환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행정구역이 신도림이면 로우 3부터 끝까지죠. 이게. 로우 3부터 끝까지를 인에다 넣고 하나하나를 불러와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i에는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로우 3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로우 4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우 100 아까 4였나요? 103이군요. 103인가?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그 i를 int로 바꿔요. 얘를 int로 바꾼다. 그걸 계속해서 넣어. 그러면 좀 전에는 이전에는 여기 들어온 거 보면 나이가 이렇게 문자열이죠. 근데 이제는 int로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다
정수가 됐어요. 작은 따옴표가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유의할 건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다 단위가 1000단위 이하예요. 그렇죠? 1000단위 이하라서 숫자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1000단위 이상은 혹시 콤마가 들어가 있으면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도림은 전국에 하나뿐이 없고, 그 다음에 1000명도 아니라서 그냥 신도림 나오면 그 0세 이상을 모두 정수로 바꿔서 그 바꾼 리절트를 바로 플롯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이거 딱 봐도 약간의 의미는 있어요. 자, 신도림이라고 하는 동네는 딱 보면, 아, 0세가 이 정도 태어났고, 이렇게 나이 따라서 분포가 되는구나. 자, 이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기는 40세 부군이 가장 많죠. 그리고는 계속 줄어드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게 일반적일 것 같잖아요. 인구 구조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변화의 인구 구조가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아직도 젊은 층,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많은 그러한 동네의 구조가 이렇더라고요. 이런 40대가 많다는 얘기는 영유아가 적잖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역명을 입력받아서 연령별 인구수 데이터를 시각해보자. 아까는 코드상에 신도림을 넣었죠,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입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임. 인구 구조를 알고 싶은 지역을 써달라 이거죠. 그러면 그 네임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똑같이 해서 출력을 해보겠다. 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다 입력에다가 신도림을 쓰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면 아름동이라고 써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름동이. 근데 이거 보세요. 얘는 이런 쌍봉이 나타나죠. 소위 말해서. 인구 구조가 많이 달라요. 이렇게. 이런 데의 대표적인 데가 보면은 이게 뭐야? 중고등학생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학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중고등학생들의 부모들이 있죠. 이게 주로 뭐 공부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많은 학원과 근처가 이런 데이터 구조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의 인구 데이터를 우리가 두 개 내려받았어요. age XLS, gender XLS. 차이는 age는 남녀의 합이 0세부터 100세까지 있는 거고요. 젠더는 요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서 보진 않았지만 0세부터 100세까지 있는 건 맞는데 얘는 토탈로 있고요. 얘는 남녀를 구분해서 있어요. 앞에가 남, 뒤에가 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앞에 두 개의 칼럼이 토탈이 들어있어요. 여기 토탈 두 개가 들어있고 여기도 토탈 두 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거는 행정구역 이름. 여기도 맨 앞에 행정구역 이름 하나가 딱 들어있어요. 요게 에이지, 요게 젠더예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의 연령별 인구수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지역명인 로우 제로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까 보셨겠지만 신도림 그럼 하나만 나오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의 예로 제주라고 치면 우리가 제주의 읍면동을 잘 모르잖아요. 제주를 알고 싶어서 제주를 치잖아요. 그럼 행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아까 같은 코드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뭔가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런 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0세부터 100세 이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는 앞에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0세니까 이렇게 로우 3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표준 입력으로 받은 지역의 연령별 인구수를 할 때는 이렇게 이 name에서 input 인구 구조가 알고 싶은 지역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오면 여러분이 인풋을 기다리고 있으면 데이터를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도 계속 기다리면 진전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동네 이름을 써보세요. 신도림 아니면 뭐 신림동 이렇게 신림.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신림도 신림 1동 2동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대치는 확실히 대치 1동 2동이 있더라고요.
대치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아니면 대치라고 쓰면 되게 많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게. 자, 하나만 나오면 리절트에 하나만 들어가는데 대치가 만약에 5줄이다. 그러면 5개 데이터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내가 이상한 그래프가 나와. 정상적인 그래프가 아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요거에 대한 인구수에 대한 데이터 분포를 따지는 이 파일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행이 나온다는 걸 가정하고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